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금요일이네요. 오늘만 마치면 이제 또 주말 이틀 쉬겠네요. 이번 주하고 뭐 올 초에는 엄청 한가하죠. 톨게이트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톨게이트 통과했고요. 천천히 달려서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죠. 공기압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그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우리가 미쉐린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적정 공기압이 보시면은 타이어 옆에 보면 그 스펙이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이제 타이어 하나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5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3.5톤? 3.5톤에 120psi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한 축당 그러면 한 14톤까지 이제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펙상.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버틸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타이어 한 짝당 3.5톤이에요 그리고 그럼 두 짝이라면 7톤이죠. 근데 저희가 짐을 실어보면 이 축에 많이 걸려야 8톤 9톤이에요 진짜 많이 걸려야 8톤 9톤인데 9톤으로 가정했을 때 한 조수석 쪽에는 4.5톤, 운전석 쪽에 4.5톤이거든요. 그렇게 치고 하나의 타이어로 계산을 해보면 그럼 4.5톤이니까 뭐 2.23톤 밖에 안 돼요. 하나의 타이어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이 3.5톤인데 짐을 아무리 많이 실는다 해도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8톤에서 9톤이 찍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한 1톤 이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톤 이상의 여유가 있는데 공기압을 130, 140씩 때려 넣으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140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공기압에 되게 예민해 가지고 제가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운행 전 운행 후 제가 어제 확인했던 공기압 게이지 체크하는 그걸로 항상 찔러 보거든요. 그러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쎄 빠지게 달리고 뭐 내리막길 쏘고 풀로 달린 다음에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재보잖아요. 제 기준으로 제가 100 넣었을 때 120이 나와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작게 잡으면은 한 100 넣었을 기준으로 108에서 110 정도 딱 되거든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무리 타이어가 열을 받는다 해도 그 이상 못 올라가더라고요. 공기압이. 공기압이 겨울철에는 8psi에서 10psi 정도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조금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았을 때는 15, 날씨가 많이 더웠을 때는 20. 제가 아무리 체크를 해봐도 그 이상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얘가 타이어가 원하는 스펙은 120psi예요 그런데 만약에 140psi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40을 넣었을 때는 여름철에 달려버리면은 160
뭐 제가 그렇게까지 안 넣어봐서 모르겠는데 100 넣었을 때 기준 20 psi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140 그렇게 빵빵하게 넣고 달리면은 최소한 못해도 100 넣었을 때보다는 더 오른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뭐 똑같다고 봤을 때 160이 된단 말이죠. 근데 160에서 뭐 그렇게 달려버리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타이어가 그렇게 쉽게 터지진 않거든요. 뭐 130, 140씩 놓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분들이 뭐 100%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옛날에는 항상 다 그렇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 모를 때는 타이어방에서 130, 140씩 넣어주다 보니까 그냥 저도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타이어를 이제 교체할 때 돼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타이어가 가운데 부분만 다 달아 있어요. 가운데 부분만 닳고 양 사이드로는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막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공기압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에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엄청 고르게 잘 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한 타이어당 3.5톤까지 버티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제 최대 공기압이 120이란 말이죠. 거기 타이어에 나와 있어요. 그게 최대 공기압이에요. 최대 공기압. 그만큼 넣으라가 아니고 그 최대 공기압인데, 뭐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20 psi가 최대 공기압이라고 나와 있는데 넣는 걸로 140을 넣어버리고 주행을 해버리면은 160이 되니까 이게 뭐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공기압도 문제가 되지만 공기압이 과한 공기압도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사장님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공기압을 얼마나 넣고 다니나, 그리고 타이어를 갈 때가 됐을 때 그 마모 상태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 내가 공기압이 많았구나, 내 공기압이 적었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미쉐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공기압을 딱 맞춰놓고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 체크를 할 때 못해도 3개월, 4개월까지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공기압이 적었다, 많았다, 이런 것을. 근데 140은요,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100 넣고 다녀도, 물론 그게 접지하는 면에서 공기압을 많이 넣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타이어가 닿는 면적이 조금 적어지죠. 왜냐면 이 빵빵하다 보니까 가운데 쪽, 그러니까 중심부가 딱 많이 닿기 때문에 연비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많이 넣는 게. 근데 그 연비 조금 더 좋아진다고 그렇게 많이 넣는 건 아닌 것 같고, 적당히 그 기준대로 넣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타이어 닿는 면적도 고르게 딱 이렇게 분산이 되고 이렇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100 넣는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아니 100 넣어가지고 되나, 댓글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100 넣어가지고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 타이어방에서도 제가 나는 거기서도 기본으로 막 130 이상은 항상 그 세팅이 돼 있거든요. 바람 넣는 게. 저는 얘기를 해요. 제가 자주 가던 타이어방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사장님 저는 100만 넣어주세요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알고 있어요. 일하시는 분이 맞다고, 원래 이게 정답이라고, 원래 이렇게 넣고 타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다들 뭐 옛날부터 그렇게 안 하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되죠, 불안하다 해야 되나? 안 해본 거에 대한 다들 그런 불안감은 있잖아요.
내가 항상 해오던 거는 뭐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내가 그 딱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안 해본 거는 사실 그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여러모로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물론 공기압을 그렇게 작게 넣었을 때는 내가 이제 그 좀 자주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140을 넣었는데 자연적으로 그 공기압이 빠진다 생각하면은 140을 넣었을 때는 그래도 계속 시간이 지나도 완전 저공기압이 될 때까지 그게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압이 딱 진짜 적정 수준으로 100에서 110 이 정도 넣었을 때는 그 체크를 자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조금만 그 지나게 되면 확 빠져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타본 결과 미쉐린 타이어는 괜찮아요. 그 공기압이 안 빠져요. 진짜 안 빠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만약에 제가 공기압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일단은 주행 중 상태에서는 100% 그 확인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기준치보다 일단은 많이 넣어요. 운행 후에 바로 저희가 넣어야 되니까. 완전히 냉간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뭐 차에 이제 뭐 에어 호스가 연결해가지고 차에서 직접 넣는 거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다이아방에 가면은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 기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쎄 빠지게 달려가지고 120이 된다 그러면은 그 120보다는 더 넣어, 한 130을 넣어요. 한 130을 넣어가지고 일단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하고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완전히 냉간 상태일 때 다시 제 공기압 게이지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공기압보다 항상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맞춥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130, 140씩 많이 넣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100 넣으세요 라고 제가 권해드리지 못하겠고, 못해도 120 이하로 한번 맞춰서 다녀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나중에 되면은 그게 대번 차이가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이어 한 짝에 3,500km에 그리고 거기 3,500km의 기준에 달하는 걔네가 요구하는 공기압이 두 짝 하면 7톤이고 한 축은 14톤이에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과적을 해서 14톤이 찍히더라도 120 psi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뭐 이제 짐을 실어가지고 딱 여기 찍히는 거 보면은 14톤은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제 기준으로는 많이 찍혀야 8톤, 9톤이고 뭐 6톤, 7톤밖에 안 찍혀요. 그러면은 14톤에 120 psi인데 7톤이면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기압이, 저는 예민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많이 찾아보고 많이 연구해 본 결과예요. 그리고 제가 투레라 운전만 거의 10년 가까이 했고 군대에서 덤프 운전도 한 것까지 치면은 운전을 뭐 나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게 한 편은 아닌데, 제가 뭐 100%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제 차에 대입해 가지고 해본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은 그거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타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타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 제가 지나가는데 누가 반대편에서 빵 하더라고요. 근데 인스타 DM으로 연락이 오셨네요.
지나가다가 인사했다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걸 하면은 이게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제가 인스타도 하고 하지만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걸 하면 그래도 좋은 점이 이렇게 서로 제 차가 또 눈에 확 띄니까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너무 튄다는 거죠. 어디 뭐 가지를 못하죠. 도망을 못 가죠. 뭐 도망갈 일도 없지만 너무 차가 튀니까 어디 가든 사람들이 알아보시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장님들도 저를 보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인사 주시고. 제가 아는 차들은 저도 먼저 인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장님들은 제 차를 이렇게 영상으로도 많이 보신 분들은 거의 아시는 분들이 많겠죠. 왜냐면은 이 헤드가 눈에 띄는 데다가 이제 샤시가 그래도 이제 로베드 샤시 장비를 싣고 있다 보니까 저 박사장 지나가네 하면서 댓글 남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저 보시면은 먼저 껌뻑껌뻑 인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반갑게 이렇게 손 흔들고 껌뻑껌뻑 하고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 눈에 익고 하면은 뭐 제가 먼저 인사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죠.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카메라를 2개를 켰어요. 이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제가 친구한테 빌렸거든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 친구한테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요즘에는 카메라를 잘 안 쓴다 해가지고 제가 하나 빌려왔습니다. 빌려서 이제 정면에서도 찍고 이제 요 뒤에서도 찍고, 네, 그렇게 좀 여러 방면으로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기압을 왜 그렇게 넣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렸네요. 그럼 저는 이제 한차지로 부지런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들 이제 주말을 잘 쉬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